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요, 오늘 초당적인 21세기 주택 개선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이 미국의 악화되는 주택가격 부담 위기를 해결하고 근로가정의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획기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보도를 해드리면서 미국의 주택시장 현재 구조가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만약에 집값의 오름세가 임금,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 오름세보다 더 빠르게 집값이 올라가게 될 경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의 물량을 많이 풀어야 된다. 주택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해결법이다 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연방 하원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던 법안, 지금 민간인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된 게 아니고 저희 어제 보도해드릴 때 지적해드렸던 이 주택의 공급량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할 수 있게끔 내용이 수정이 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땐 매우 다행스럽게 통과가 된 겁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상원 협상단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이 여러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은 뒤에 해당 법안이 압도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어서 통과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찬성이 396표, 반대가 13표 나왔습니다. 반대 13표 나온 거는 그나마 공화당이고요. 나머지는 다 찬성했습니다. 이 공화당 13표가 나온 건 그나마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예. 이게 실제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찬성을 하면서, 이 정도면 압도적이죠. 찬성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 하원에서 만든 내용, 이 존슨 의장 표결 후에 발표한 성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세기 주택개선법은 주택가격 부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 미국 노동자 가정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획기적인 법안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그 절차에서 첫 단계가 내 집 마련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단계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서 다시 상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높은 모기지 금리, 엄격한 지역 개발 규제, 주택 부족 등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택 비용 문제를 점점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어떤 민생 경제 부분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가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법안은 규제 완화, 허가 절차 간소화, 연방주택 프로그램 현대화, 조립식 주택 및 모듈식 주택을 포함한 신규 건설 장려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은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를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원 의장은 얘기했습니다. 하원 최종안은 상원에서 처음 제시했던 내용과 비교하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월가의 지원 투자 회사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사람이 집을 사러 갔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집을 사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웃돈 주고도 막 사가고 이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는 거죠. 6군데 7군데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집을 못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들을 누가 샀느냐 봤더니 그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산 게 아니라 대기업이 샀더라는 거죠. 주택을.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이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이 대형 회사들 혹은 이 월스트리트 증권가라든가 뭐 이런 금융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이런 천채 뭐 몇백 채 이런 식으로 막 사들입니다. 집들을.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걸 사지 못하게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문제가 돼서 나왔던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게 주택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새로운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일어야 되는 것인데 신규 주택 건설은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 대기업들이 한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 보고 집 가지지 마라, 집을 사지 마라, 가지고 있는 집 팔아라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신규 주택 건설 붐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 주장이 하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요번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7년 이내에 단독주택 임대 자산을 매각해라라고 요구했던 초기의 조항을 초기의 조항 이거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두기는 두지만 의원들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100% 임대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해주자.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일부 주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적정 임금 보호를 복구하고요. 전국적으로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정책에 대한 모범 사례를 장려하는 주택 공급 프레임워크법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곳들의 모델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유권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원위원회가 작성한 한 장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 비용이 상승했고 규제가 지연되고 있고 또 엄격한 지역 조닝법, 이 조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조닝이 만약에 주택 거주 지역으로 안 되어져 있으면은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조닝법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마음대로 바꾸질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대 550만 채의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550만 채가 부족하다 지금 미국에.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더 많은 신규 주택 건설 붐일 수 있게끔 규칙들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 법안에는 규제 부담을 줄여서 지역은행과 농촌금융기관이 주택개발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개혁안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행에서 커뮤니티 뱅크들이 주택을 새로 짓는 신규 주택 공사 이런 데에다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 주택 건설 붐이 좀 일 것으로 보이죠.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맥신 워럴스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 함께 해당 지원책을 지지했습니다. 주택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당파적 교착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은 집 사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막 해주었던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 보십시오. 정작 미국 시민들은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집을 못 사는 상황인데 불법 체류자들은 막 집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얘기 같죠 꼭.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집을 살려는데 대출도 안 되고 도대체가 대출이 한도가 있어가지고 얼마 이상 대출을 못하니까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신용대출을 그냥 막 받아내는 희한한 모습을 자꾸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집들을 여기저기 막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됐다.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똑같은 일이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그러니 주택이 모자르죠. 그러니 모자르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주 정부를 민주당이 꽉 쥐고 있는 데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꾸라고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주지사 바꾸고 국민들이 주 법무장관 바꾸고 국민들이 바꿔야지 그 주민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이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 특성이 연방제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저희가 어제 마침 이런 미국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반가워서 저희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